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만큼 이게 우리 일상에 와 닿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제가 위기라는 데 대해서는 이찍들도 변명이나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위기거든. 물론 책임을 자꾸 다른 데로 떠넘기려고 해서 그렇지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도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것,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 자체도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히 이상하게 다른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할 뿐이죠. 자,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은 사실 더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많이 팔려야지 가격을 올리지. 물건이 잘 안 팔리는데 왜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 상인들은 장사가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상인분들 얘기가 그렇대요. 원자재 값이 자꾸 오른대. 근데 찾아가 들어가 보면 원자재 값이라고 하는 데서는 또 원자재는 또 원자재대로 가격이 지금 폭락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 난방비 폭등을 가져왔던 바로 그 천연가스 문제. 지금 1년 사이에 천연가스가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원래 가격대로 돌아온 거죠. 그랬으면 작년에 그렇게 끌어올렸던 난방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방비 안 내렸죠. 오히려 또 올리겠대. 거기에 민영화까지 하게 된다는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 원자재는 실제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해먹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지는데 누군가가 중간에서 해먹고 있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인 겁니다. 모두가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어렵고 수입이 줄어서 어려운데 누군가는 배를 두드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불경기 속에서.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해줘야 되는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이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옛날처럼 완전히 자유주의 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을 때, 부가 한쪽에 집중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돈 버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세금을 깎아주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기가 막히죠. 도대체 어디서 그딴 황당한 얘기를 배웠을까요? 이런 주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른바 이 대공황을 전후로 벌어졌던 무책임했던 당시 경제정책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경제정책이 전 세계를 망가뜨렸다는 반성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과 조세정책을 써야 한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우리나라만 전 세계가 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19세기 20세기 초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150년을 빠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가 점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경제 폭망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러면서 마치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손 떼! 라고 말이죠.
자, 이재명 대표가 손 떼라고 한 것은 윤석열이 이 정치를 자꾸 손 찝쩍댈 게 아니라 경제 좀 손 좀 대봐. 경제를 좀 더 살려봐. 이 얘기죠. 지금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한동훈을 국힘당의 대표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계가 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천 준답니다. 수도권에서는 60%가 국힘당은 60%가 전략공천 지역이 된대요. 말이 전략공천이지 사실은 낙하산 공천 아니겠습니까? 자, 경제는 엉망이 되고 온 국민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은 제 입속만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 너 손 떼! 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2022년 1월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사상 최고였습니다. 수출과 무역이 사상 최대였고요. 무역 흑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수출액은요 6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던 거죠. 당시 산업부 장관은요 수출 7천억 원대를 향해 달려가자라고 했습니다. 그해 2021년 우리나라 한 해 수출액은 6,400달러였습니다. 6,400억 달러. 그러니까 7,000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이 상태로 성장을 했다면 2022년 말 2023년쯤에는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3월 달에 윤석열이 당선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진 그 직후부터 빠르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우세해야 대권 경쟁에서 우세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주가 지수가 또는 각종 경제 지표가 내리막을 찍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3월부터 망가진 경제는 지금까지 회복될 줄 모르고 계속 바닥을 향해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다가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수를 밟지도 모르겠어요. 세계 무역순위 8위. 말 그대로 세계 8대 경제 대국이었던 겁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5위로 물러났어요.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바로 2022년 1월의 상황입니다. 자, 이랬던 우리나라가 정말 몇 달 뒤에 갑자기 추락을 하죠. 정말 황당무계할 정도로 추락합니다. 그 빠르게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자, 2022년 2월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부터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2022년 2월 최고초 3월까지 최고치를 찍다가 6월 달에는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2년 10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작년 2월에는 무려 42.5%가 빠집니다. 수출이 줄었다고,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생긴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6월이니까 이때부터 망가진 거죠. 그리고 2022년 2월에 이렇게 치솟던 것이 딱 윤석열이 당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내리꽂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중국과 괜히 시비를 털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매월 30억 달러 가까운 대중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보는 적자 대부분을 중국에서 벌충하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근데 갑자기 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역액이 줄어들고 흑자 폭이 줄어드니 망할 수밖에 없죠. 자, 2022년 3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부터 보세요. 그냥 내리꽂네, 내리꽂아. 2023년 1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에는 어느 정도, 예, 무려 126억 달러씩이나 무역 적자가 생깁니다. 수출은 대폭 줄었죠. 수출이 준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무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700억 달러나 적자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기에 또 200억 달러 추가 적자가 있었죠. 총 적자 폭이 800억 달러 이상 나버렸습니다. 2023년 2월까지 무역 적자가 700억 달러였어요. 윤석열 정권이 당선된 그 시점부터 700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그 뒤로 다시 1년 동안 또 20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났습니다. 900억 달러, 거의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나버린 거예요. 이러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나? 돈을 못 버는데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돈이 벌어들여야지. 우리나라가 경제는 수출 경제 아닙니까? 수출이 잘 돼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그거 가지고 국내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못 버는데 국내 경제가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가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경제 성장률, 예, 엉망진창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 작년 경제 성장률은 1.4%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무려 4.3%까지 올라갔던 경제 성장. 코로나 때 잠시 빠꾸했지만 이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무려 25%나 경제가 후퇴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선방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4% 줄었습니다. 작년 상황이고요. 올해는 더 나쁠 거라고 하죠. 올해는 1% 성장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벌써 계속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2% 이상이라고 했다가 점점 내려가가지고 작년 말에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은 경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1야당, 아니 제가 볼 때 원내 제1당이라고 저희들 말씀드렸죠.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내 제1당. 야당은 야당이지만 의석수가 여당보다 훨씬 많어. 제1야당이라 그러면요, 여당보다 의석이 작다라는 그런 내용을 사실 좀 함축하고도 있어요. 하지만 원내 제1당이 되면은 여당보다도 표가 많은 야당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원내 제1당 대표로서 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마디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비상 시기를 제외하고 1%대까지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또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온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입니다.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계율 모임의 개주도 개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개주가 되고 나면 개원 전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돼서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공약 내용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위임받아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고 그 때문에 권한을 가졌으면 그때 약속한 거 또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한 일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공약 즉각 점검해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라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야당도 주당했던 거 그 일 바로 해냅시다.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 내실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거 이런 것은 빼고 하십시오. 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되니까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다음 지방선거 때 또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입니까? 이래서 말만 하는 정부 여당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얘기는 꽤 약간 표현이 강하기도 했지만 정말 조목조목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잘 짚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 기록을 했고요. 이제 올해, 작년에 1.4%고 올해는 몇 퍼센트 될 것이냐? 약 1.6%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1.6%고 1.4%고 이게 말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마저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작년에 그래도 1.4% 성장했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1.4%씩이나 마이너스가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실제로 보면 경제 뭐 돌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느끼는 어떤 상황이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플러스가 되지? 아무리 1.8%이라고 하지만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실제로는요, 이 환율을 따져보면은 이 환율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 자료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 우리나라 GDP 규모가 한 해 전부 다 무려 마이너스 8.7%가 내려갔어요. 아니 경제 성장이 1.4%, 2점 몇 퍼센트 된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7.8%가 마이너스가 됐죠? 예. 바로 그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벌고 해봤자 오히려 거꾸로 줄어든 겁니다. 국제적인 그런 규모로서는. 근데 이게 2023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이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1,100원 정도였어요. 1,100원 정도 하던 것이 윤석열 정권 되면서 갑자기 1,200원으로 오릅니다. 그 환율이 계속 들쭉날쭉 하다가 1,400원대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러다가 올해는 1,300원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00원씩 퍽퍽 이렇게 뛰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1,300원, 1,000원대에서 100원이면 얼마입니까? 무려 10%거든요. 뭐 1,300원에서 100원 뛰었으면 한 7, 8%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7, 8%를 까먹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성장은 1%밖에 안 했으면 실제로는 한 6% 정도 까먹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1% 성장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어렵다. 수익이 반토막 났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1%씩이나 성장을 해? 예,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때려박으면서 실제로 우리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줄어버린 거였거든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나마 수출이 회복되고 있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고 새해 곳곳에도 암초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수출은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대. 0.6%가 회복됐대. 진짜로 회복이 되긴 했나? 거짓말이죠, 이거. 왜? 재작년하고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0.6%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데,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절반 가까이 수출이 줄은 상태였어요. 이미 절반 정도 줄었으니 더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0.6%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0.6% 오르면 이게 오른 거야? 아니죠. 예? 자, 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작년 자료거든요. 작년 12월 자료입니다. 수출 증가액 추이, 마이너스 20.8%가 줄었어요. 쭉쭉쭉쭉 줄다가 20.8%가 줄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8%씩이나 작년에 줄었으니까 올해는 워낙에 그러니까 쉽게 뭐 그런 겁니다. 반에서 꼴찌 하던 애가 1등 오르면 오른 거지. 성적 오른 거지.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꼴등으로 떨어진 거는 재작년이고, 근데 작년에는 꼴등 하던 애가 반에서 뒤에서 꼴등으로 뒤에서 한 등수 올랐다. 그러면 오르긴 오른 거죠. 이미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6% 올랐다는 식으로 뭐 0.6% 증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참 아이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보고 너 정치에서 손 떼고 제발 경제 좀 신경 써라 라고 한다고 얘가 신경 쓸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참 사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끌어내리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맨날 지각을 하면은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지각을 하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부터 그런데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보고 경제에 신경 써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당장 뭐부터 해야 된다? 너 출근 시간이나 좀 지켜라.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밤에 뭐 하는데 출근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킵니까? 뭐 밤에 뭐 정말 뭐 하는 일이 있나? 아니 왜 옛날에 그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었대잖아요. 야행성이 돼가지고 주로 새벽녘에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자고 오후쯤에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 손님을 만나는 거는 저녁 때나 아니면 새벽녘이었대요. 자, 그 정도로 이 김일성은 야행성이었습니다. 야행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고종 황제도 야행성이었다 그러죠.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청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주로 낮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 황제가 항상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여튼, 야행성이라서 밤에 뭐 일을 하고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는 못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게 되겠어요. 아, 참 답답하네요. 예, 댓글에서도 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 술 먹고 게으르다고 하셨고요. EQR님께서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다운다운에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 본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유튜브 보는 김에 제 거도 좀 보면 좀 정신이 바짝 들 텐데 안 보는 모양이군요. 알코올 중독자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겨울 소나무님께서는 어느 예언가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죽을 수 있다고. 참. 보리안님께서는 탄핵이 답이다라고 하셨고요. 윤석열이 내려오면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하시고요. 김나연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럼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파닥합니다. 예. 참, 뭘 알아야 일을 하죠 라는 분도 계시고요. 푸른시님께서는 물가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글쎄, 이게 참, 현재 금리가 이중구조가 되어 있죠.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는 엄청 높죠.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는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망하겠죠.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돈맥 경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 돈맥 경화를 풀 수 있으려면 제일 적극적인 대처가 이 재정을 동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지 재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일단은 희한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이런 경제 무능 정당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고장난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는 지금 시각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익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